안녕하세요. 달라파파입니다. 요새 부쩍 유튜브 영상으로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하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침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과연 쿠팡에서 월 매출 3천만 원을 구매 대행으로 팔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구독자님께서 주셨던 메일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자본금은 얼마로 하셨나요? 쿠팡에서 해보니 쿠팡에서 월 매출 3천만 원만 돼도 돈이 안 돌더라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완전 초보는 아니신 것 같고 좀 판매를 하신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판매를 하시고 현재 월 매출이 3천만 원이 넘으신 것 같아요. 예, 잘 파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의 고민은 일단 돈이 안 돈다 하셨거든요. 저도 참 이 말이 공감이 가요.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다른 그런 마켓에 비해서 좀 정산 시스템이 좀 다르거든요. 저도 이해가 좀 되게 안 됐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좀 명쾌하게 한번 많은 분들에게 좀 설명도 한번 드리려고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도 좋지만 자본금은 총 얼마 정도로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채널에서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작년에 2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로는 뭐 그냥 순수하게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시장 조사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다녀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좀 시장 조사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 물건을 구매하는 이 시스템, 이 구매된 시스템을 좀 제가 세팅을 하려고 그렇게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한번 가려고만 해도 비행기 값만 한 100만 원 넘잖아요. 비쌀 때는 막 150만 원 하는데 뭐 그 비용도 일단 뭐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 규모도 크고 GDP도 높은데 물가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어요. 네. 물론 물건은 쌉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한 메리트인데, 그거 말고 뭐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서비스 비용, 그다음에 렌트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좀 돈을 상당히 제가 좀 썼어요. 그때 돈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이 좀 들었지만 제가 이 구독자님의 이 질문을 제가 받고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직접 미국에 안 가시더라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구매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걸 알았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 시작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걸 해결해야 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실행력이 빠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계획이 없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 때문에 본 것도 많고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지불했습니다. 쿠팡에서 월 3천만 원의 매출을 일으키려면 자본금이 얼마 드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시작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께는 적은 비용으로 쿠팡에서 3천만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초기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까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의 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정산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 정산이고요. 두 번째는 주 정산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좀 빨리 받기 위해서 많이들 주정산으로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정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돈을 두 번에 나누어 받는 건데요. 첫 번째 받을 때 70% 받고 두 번째 받을 때 나머지 30% 받는다. 이 내용은 셀러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도움말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설명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추려가지고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차로 주는 금액을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구매 확정된 금액에
매출이 아니고 구매 확정된 금액의 전부가 아닌 70%를 그 주의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후에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정산의 개념이 매출된 시점이 아니고 그 매출된 그 주문의 구매 확정된 그 시점으로부터 그 금액의 70%를 언제 주느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주의 마지막, 그러니까 금요일이겠죠. 금요일로부터 15영업일 후에 준다라는 얘기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통상적으로 구매 확정된 날로부터 3주 후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판 그 금액에 대한 그 나머지 30%를 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구매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전체 그 달에 대한 금액의 30%를 언제 주느냐? 이걸 무슨 얘기냐면 다음 달 2달 뒤 첫째 영업일에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종 정산 날짜가 3월 1일 같은 경우는 3월 1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때 안 주고 그 다음날 3월 1일에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로 넘어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단 그 뭐 1월부터 이렇게 쭉 10일 넘게까지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잡았기 때문에 실제 달력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한 달에 4주로 잡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월 3천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4주로 끊어서 한 주에 750만 원씩 이렇게 매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매출은 판매하신 그 금액이 아니라 그 판매하신 금액에서 쿠팡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대략 11%를 제외한 정산액으로 잡았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카드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드 매입이란 부분은 여러분이 그 해외 사이트에서 지불하셔야 될 그 금액과 어떤 카드를 쓰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런 카드 수수료가 있잖아요. 카드 수를 포함시켰고 거기에 플러스 배대지를 이 금액을 전부 다 토탈해서 카드 매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그 마진율이 16% 정도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잡았냐면 실제 이제 실정산에 의해서 카드 매입을 빼면은 한 125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25만 원을 실정산액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물론 마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좀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막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출과 매입 차익금을 실정산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이렇게 했더니 16%가 나왔습니다. 실제 계산해 보시면 약간 좀 넘을 거예요. 16.6% 정도.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월 1일에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면 셀러가 주문을 확인을 하겠죠. 그 주문을 확인을 하고 그 해당 사이트에 가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부터 이제 시간이 걸려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틀에 3일 정도 걸리겠지만 아마존 프라임이 아닌 타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을 많이 지불하게 되면 더 빨리 오긴 하는데 물건을 빨리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물건을 판매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붙지 않는 그런 스탠다드 쇼핑을 또 그렇게 물건을 발송합니다. 또 다른 말로 그라운드 쇼핑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그 물건을 싣고서 트럭 같은 그런 차량으로 이동해서 물건 갖다 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단점이 있습니다. 기간이 좀 걸려요.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물건 구매하고 그 물건을 배대지로 보내는데 7일 정도가 좀 소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물건이 배대지로 오면은 마찬가지로 배대지에서 물건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수하고 그리고 이제 포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에 실을 준비를 하겠죠. 거기서 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요. 뭐 통상 하루 정도. 그 다음에 그 한국으로 오는 그런 항공편이 뭐 그 배대지에 따라 또는 배대지에 있는 주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뭐 일주일에 뭐 5일 보내는 그런 주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비행기 스케줄 잡는데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린다고 치면 벌써 며칠이 벌써 한 10일 정도 흘렀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뭐 통상도 하루 정도 잡고요. 11일. 그리고 통관 진행하는데 또 하루 12일. 그리고 또 배달되는데 하루 13일.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고객이 물건을 주문한 시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수령한 데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 벌써 여기에서 1주차에 물건을 구매를 하긴 했지만 벌써 2주가 지났죠. 그리고 고객이
물건을 받았다고 바로 구매 확정을 이렇게 누르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셀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니까 그래도 구매 확정을 바로바로 이렇게 물건 받고 눌러주는 편이긴 한데, 그게 아니고선 통상적으로 거의 그 구매 확정을 안 누르죠. 또는 이제 뭐 까먹거나 아니면 뭐 모르고 있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동 구매 확정으로 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판매가 1월 1일에 일어났어도 고객이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 구매 확정으로 최종 구매 확정이 되는 데까지는 넉넉 잡고 한 3주를 보는 거예요. 그 구매 확정된 것이 그럼 과연 언제 정산이 되느냐? 아까 쿠팡의 그 정산 방침에 따르면 그 1차로 주 정산이 되는데 그 한 주간 동안 구매 확정된 금액의 70%를 그 주의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후에 정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말을 포함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세 번이니까 6일. 그러면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구매 확정이 된 날로부터 3주차, 금요일 정도에 보통 정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때 이 금액의 70%를 받는 겁니다. 최초 구매부터 처음 정산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그런 셈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쿠팡 정산이 45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구매 확정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처음 받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 뒤부터는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물건을 팔고 나서 그 금액을 못 받으면 굉장히 초조해지거든요. 막 불안하고 기간 동안만 잘 이해하시고 참으시면은 그 뒤부터는 좀 판매 재미도 느끼시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30%의 금액은 언제 받게 되느냐? 쿠팡의 그 설명에 따르면 최종 정산액이라고 하죠. 그 금액은 한 달간 구매 확정된 이 금액, 이 금액에 한 달간의 구매 확정된 이때 일어나겠죠. 이 금액의 30%, 그러니까 즉 이 금액의 30%, 이 금액이 3천만 원인데 30%니까 900만 원이잖아요. 이 900만 원을 언제 이골이라는 얘기는 다음 달, 두 달 뒤, 1월 달에 다음 달 이골 제1영업일에 정산한다니까 요때가 되겠죠. 1주차 때. 그러면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이 이때 다 정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실제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부터 그 실제 정산을 받게 되는 그 기간까지의 텀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중간에 카드 결제일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목적으로 이제 카드를 이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카드에 그 결제일을 최대한 늦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쓰는 카드도 대부분 그렇지만 한 달간 그 쓴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정산하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해두셔야 어쨌든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있는 돈을 가지고서 그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되니 그럼 당연히 그 카드로 매출은 발생했지만 현재 그 저희 그 수중에 그런 돈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밖에 안 들어왔어요. 결제일은 그 이걸 사준데 보니까 지금 첫 판매가 된 그런 금액이 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뭐 그냥 혼자 돈 안 쓰기를 한다고 해도 뭐 돈이 아예 안 들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뭐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기세, 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자금이 처음에 이제 쿠팡에서 그 판매를 해 놓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필요한 금액이 카드 결제할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수익 자체가 일단 낼 돈이 여기 있죠. 실제 내야 될 돈, 요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요거를 뺀 금액인 이 금액 2025만 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번 차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요. 쿠팡에서 정산받은 금액으로 그 카드 결제금을 내도 돈이 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머지 결제일이 이제 이때인데 보면 나머지 돈이 이렇게 입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입금이 된 돈을 가지고 결제를 하셔도 이만큼은 남기 때문에 그때부터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초기 자금이 이렇게 2,075만 원이 필요하네요. 쿠팡에서 판매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3천만 원 매출 1대 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판매를 진행하시면 한번 볼까요? 한번 그러면 뭐 다는 안 보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만 볼게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경비를 쓰고서도 월 쿠팡에서 3천만 원의 매출을 마진율 16% 정도로 내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1년 동안에 버시게 되는 금액은 여기 경비 빼고 그죠? 5,4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은 7,475만 원이고 여기에는 초기에 넣었던 그런 돈과 그 다음에 이제 번 돈이 같이 있는데 버시게 되는 돈은 5,400만 원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좀 나름대로 또 표도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